예덕 선생전입니다. 뭡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박지원이 쓴 한문소설이죠. 이따가 호질도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예덕 선생전 먼저 보겠습니다. 지문이 아예 본문에 실려 있으니까요. 여기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교훈 전달하고요. 풍작 얘기하고요. 그리고 비판적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성길자라는 인물은 얘를 뭐하니? 예찬하죠. 예찬적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설득하죠. 그죠?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바람직한 버릇함과 참된 인간상, 무실역행이라고 하는 그런 참된 인간상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건 전개 방식이 뭘 중심으로 한다? 대화를 중심으로 한다. 알겠니?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하고는 살짝 다르죠.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의 한문소설하고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알겠니? 그런 바람직한 인간상 다른 인물과 대비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 그러면서 마무리로 내용 정리하면서 주제에 대한 내용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가 계속 바뀐다? 어맹수라는 평가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자목이라는 인물과 성길자라고 하는 인물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식으로 달리 보는지는 같이 읽으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해 볼게요. 예덕, 기본적으로 몹시 뛰어난 선망이란 뜻입니다. 성길자에게 예덕 선생이라 불리는 버시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하죠. 예덕 선생이라 불린대요. 예덕 선생이라 불린다는 뜻, 즉 그는 종보탑 동쪽에 살면서 한약안 종보탑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에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내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뭐라 불렀다? 어맹수라고 불렀습니다. 어맹수의 직업 나오네요. 직업이 뭐라고? 똥을 치는 일이요. 똥퍼 알아요? 검정고에서 나오는데 똥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얘 뭐다?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어맹수 안본지족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하층민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작품이야. 기본적으로 이 작가는 우리가 어떤 식의 시선으로 이 예덕 선생을 보기를 바라겠어. 당연히 예덕 선생이라고 제목부터 깔고 가잖아. 이 어맹수라고 얘기하는 인물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덕 선생으로 불릴 만큼 기본적인 이런 삶의 태도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지? 이런 식으로 보기를 바랐던 거야. 알겠니? 행수란 막일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예덕 선생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목이 성길자에게 따져묻기를, 여기 나오는 자목이라는 인물. 그 내가 항상 소설에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주어진 상황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인물, 유형들 파악해 주시고요. 세 번째, 그로 비롯되는 서사가 이끌어감에 따라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주제의식 파악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물, 소설 읽을 때 인물 분석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랬을 때 자목은 뭐니? 기본적으로 허례 허시에 찌든. 아유, 명분 중요시하고요. 그죠? 또 뭐 중요합니까? 허례허식, 즉 체면감, 외양 되게 중요시하고요. 그죠? 선비로서의 뭘 강조한다? 선비의 우월감 강조하는 사람이다. 박지원이 흔히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들이죠. 박지원이 흔히 이런 열하일기 같은 것들을 적으면서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허례허식하는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던 양반들을 비판해요. 그런 명분과
외적인 것들만 중요시하는 그 당시에 기본적인 유교 사회를 그냥 성리학 사회를 좀 비판을 해요. 명분만 따지는 그런 실속 없는 것들을 싫어했던 거지. 자, 자목이 얘기합니다. 허위 의식, 허례 허식하는 허위 의식의 대표주자.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벗의 도를 들었는데 벗이란 함께 살지 않는 아내요 핏줄은 같이 하지 않은 형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친근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겠죠. 벗이란 이같이 소중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이름난 사대부들이 선생님을 따라 그 아랫자리에서 노내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죠. 왜? 성길자가 양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니? 단적인 얘기지만 뭐겠니? 성길자 기본적으로 모든 양반들은 허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꺼려 했다 이거야. 그런데 저 엄행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막일꾼으로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얘기하고 있죠. 자목의 평가네요. 어떻게 보고 있죠? 자목은? 자목이 요 엄행수를 어떻게 보고 있어?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겉모습. 얘의 가치관이 뭐예요? 자목의 가치관이죠. 뭐니? 외적인 조건을 본다 이거죠. 이건 결국 뭘 뜻하겠습니까? 신분차별적이죠. 신분차별적이었고 선생님께서는 자주 그의 덕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을 맺고 버타기를 청할 것 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하오니 문화에서 떠나시기를 원하옵니다. 얘기하죠. 뭐니? 어떤 거? 그러니까 신분이라든가 외적인 조건들에 치우쳐서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보지 못한다? 예? 내면 인품과 성품을 보지 못한다 이거죠. 보지 못하는 거. 이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다? 마치 당시 양반들의 모습이었다. 당시의 양반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였다 얘기하는 거죠. 알까? 자, 자목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성길자도 웃으면서 얘기하죠. 안께 내가 자네에게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 말해주겠네. 속담에 의원이 제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굿 못한다 얘기했지. 자신의 허물은 자기 자신이 바로잡기가 어렵다. 관용적 표현을 활용해서 뭐하고 있죠? 뭐니? 지금 얘가 뭐하고 있어? 이 성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 잘못 지가 못 고친다고 이런 관용적 표현, 속담 같은 거 사용해서 뭐하고 있니? 관용적 표현으로 뭐라 얘기하고 있어? 지 잘못 지가 못 고친다. 그러니 뭐 하겠다? 내가 대신 잘못 알려줄게. 잘못 고쳐줄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아휴, 그래. 지 버릇 지가 못 고친다더니 야 일로 와서 앉아봐.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니? 어디? 에이, 일로 와서 좀 앉아봐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그런데 남들이 그것을 몰라주면 답답하게 여기면서 도리어 자신의 허물에 대해 듣고 싶어 하게 된다네. 이때 마냥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만 늘어놓는다면 이는 아첨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교연 영색하며
잠언 이사라는 것이고, 또한 오로지 단점만 늘어놓는다면 잘못을 파헤치고 흉보는 것과 같아 무정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허물을 말할 때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 슬쩍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네. 그러면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 화를 내지 않지. 이거 뭐니? 세속적인 사귐의 요령이지.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사회생활 방법, 처세술이죠. 처세술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슬그머니 그 사람의 장점을 마치 숨겨놓은 분부를 발견하듯이 은근히 말해주는 거지. 그럼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준 것처럼 진심으로 감동하게 될 것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데도 방법이 있네. 뭐니? 장점을 말할 때도 방법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등을 토닥일 때는 겨드랑이까지는 이르지 말고 가슴을 어루만질 때는 목덜미까지는 이르지 않는 거지. 얘기하죠. 선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적당한 선이 있다. 너무 과해도 사람이 불편하다고. 그치? 뜬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면 자신을 알아준다고 생각할 것에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지 않겠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렇게 사귀면 당연히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 정말요? 당연한 거 아니겠니? 아 이렇게 살면 안 좋지. 이렇게 살면 안 좋지. 야 아참하는 거라고. 교원 영색하고 가만히서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살면은 올바른 사귐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올바른 사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잘못된 사귐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복은 귀를 막고 뒷걸음질 치며 말하기를, 아이 지금 선생님께서 시종잡배나 하인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군요. 얘기하죠. 이거 뭐니? 이걸 가지고서 날 가르치려고 한다 하면서 귀 막고서는 뒷걸음질 치고 있대. 이거 뭐겠니? 자신보다 낮은 신분을 무시하는 거지. 그죠? 외적인 조건만 따지고 신분차별적인 얘기가 어느 정도. 그치? 그러니까 얘기해요. 뭐합니까? 다시 성결자가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자네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런 것이었군. 무릇 시장에서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면전에서는 아첨으로 사람을 사귀지 얘기하죠. 그릇된 사귐의 방법이라고. 이해관계로. 얘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나랑 가까이 있어야 돼. 얘는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멀어져야 돼. 이거와 면전에서는 아첨을 사귀는 거. 이런 거 잘못됐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은 도움을 요청하면 누구나 멀어지게 되고 아무리 묵은 원한이 있더라도 3번 도와주면 누구나 친하게 되기 마련이지. 이게 뭐니? 이익과 아첨에 따른 사귐이라는 거예요. 어떻니? 가볍지. 만남이 가볍죠. 그러므로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어도 오래 갈 수 없다네. 훌륭한 사귐은 꼭 얼굴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훌륭한 것은 꼭 가까이 두고 지낼 필요가 없지. 다만 마음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통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의로 사귀는 것일세 얘기하죠. 참된 사귐의 방법이 뭐라고? 올바른 방법이 뭐라고? 뭘로써 사귀는 거라고? 오히려 사귀. 도의로 사귀는 거래요. 주제의식이 담겨있죠. 그쵸? 위로 천구의 옛사람과 벗해도 먼 것이 아니요. 아주 먼 옛적 옛사람과 벗해도 먼 것이 아니요. 말리나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귀어도 먼 것이 아니라네. 저 어맹술한 사람은 일찍이 나에게 알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했지. 그는 밥을 먹을 때는 끼니마다 착실히 먹고 길을 걸을 때는 조심스레 걷고 졸음이 오면 쿨쿨 자고 웃을 때는 껄껄 웃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네. 뭐니? 꿈이 없는 태도라고. 과식과 위선이 없는 모습이지. 이 선글자는 예덕 선생을 어떻게 보고 있어? 이 어맹수를 어떻게 보고 있니? 욕심 없는 사람. 가식이 없지. 위선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뭐니? 진실되다 이거죠. 이런 사람을 방송에서 한 사람 정도 본 것 같아. 기안팔사라고 아니? 네. 약간 그 사람이 이런 느낌이죠. 그 사람 좀 진짜 많아요.
그냥 자기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뭐 비싼 차를 산다거나 이런 거 없죠. 그냥 삼겹살 한 잔에 소주 한 잔 먹으면은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동했던 게 기안 84가 나는 기안 84 그거 본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걸 실천하고 있어. 갑자기 어느 날 계획을 세운 거야. 아 뛰고 싶다. 뛰는 걸 원래 좋아했어 그 사람이. 근데 여기서 한 80km 정도를 뛰어가지고 1박 2일 코스를 짜서 다음 날까지 돌아오는 걸로 해가지고 80km 뛰어야겠다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냥 맨몸으로 출발해. 미쳤지. 와 진짜 뛰어. 끝까지 뛰어. 끝까지 뛰어가 진짜. 그래서 원래 원했던 그 목표에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녁에 딱 도착해. 그래서 딱 그 예약했던 숙소에서 보일러 틀고 샤워하고 나와서 사놓은 맥주하고 그 해물칼국수 딱 그거 먹어. 와 그걸 보고 어떤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안쓰럽냐 그랬더니 아니요 세상 행복하던데 딱 인터뷰할 때 그러는 거야. 아니 맛이 없겠냐고. 그 얼음 살살 띄어진 컵에다가 맥주 따라서 마시는데 눈깔이 한 3바퀴 돌던데 막 이러는 거야. 올해 하려고 해서 겨울에 한번 하려고. 뛰는 건 아니고 난 걷는 걸로. 왜냐면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가지고 뛰는 건 안 되고 걸어서 한번 해보려고. 이런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본능적으로 약간 친근함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 보고. 흙벽을 쌓아 풀로 덮은 움막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어 들어갈 때는 새우등을 하고 들어가고 잘 때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 삼태기를 지고 마을로 들어와 뒷간을 청소하지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까지도 하네요. 9월에 서리가 내리고 10월에 엷은 얼음이 올 때쯤이면 뒷간에 말라붙은 사람똥, 마구간에 말똥, 외양간에 소똥, 회 아래 떨어진 닭똥이며 개똥과 거위똥 그리고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따위를 주옥인 양 긁어가도 염치에 손상이 가지 않고 그 이익을 다 가져가도 정의에 어긋나지 않으며 욕심을 부려 많은 것을 차지하려 해도 남들이 양보심 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네. 그는 손바닥에 침을 발라 삽을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아먹듯 꾸부정이 허리를 구부려 일에만 열중할 뿐 성실히 일할 뿐 아무리 화려한 미간이라도 마음에 끌리는 법이 없고 아무리 좋은 풍악이라도 관심을 주는 법이 없지. 기본적으로 욕심내지 않고 남의 것 또한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며 헛된 욕심을 멀리하고 검소하죠. 이게 사실 누가 가져야 할 태도야? 양반 선배들. 청렴하죠. 부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는 거예요. 간접짓인가요 이거? 간접짓이죠. 남의 대화를 토대로 얘의 행동을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치? 따라서 그를 예찬한다고 해서 그는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네. 헐뜯는다 해서 욕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네. 왕십리 무와 살구지에 순무 석교에 가지오이 수박 호박이며 연희국에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규며 청파에 미나리와 이태인의 토란들은 상상전에 숨는데 당대의 사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무슨 작물들을 재배하죠? 다른 작물들을 재배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 사회상을 보고서는 보는 거라서 그때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당대 농사 어떻게 지었다? 첫 번째, 각 지역별로 뭐 했다? 다른 작물들 재배했다. 두 번째 뭐 했다? 모두 엄시의 똥을 가져다 써야 땅이 기름지게 되어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었대. 결국 뭐니? 분뇨를 이용한 농사를 지었다고. 알겠니? 그 수입이 뭐한대요? 1년에 6,000풀이나 된대요. 하지만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흡족해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한 사발을 먹을 뿐이지 안 분지족한다고. 와 이거 진짜 기안84의 모습하고 똑같은데? 제 웹툰으로 벌어들인 돈이 연간 몇십억이에요. 그래서 그게 검소하죠.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였더니 목구멍에 넘어가면 푸성기나 고기나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 무엇하겠냐고 대꾸하고 검소하고 소박하죠. 이런 검소하고 소박한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들 잘 체크해주세요.
반반한 옷이나 좀 입으라고 권하였더니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흙을 짊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 격식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죠. 해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의관을 갖추어 있고 이웃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는데 소박하지만 뭐도 챙긴다? 뭐 또한 챙깁니까? 저기요? 예의는 지키지. 응? 네. 아, 세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헌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삼태기를 메고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네. 어맹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자신의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세속에 숨어 사는 대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 중용에 이르기를 당시 글쓰기 관습이 어땠다고요? 이런 식으로 뭘 인용했다고? 경전들. 아, 네. 과거 고사라든가 경전 인용했다고. 이름으로써 뭘 확보한다고? 신뢰성. 부귀를 타고나면 부귀하게 지내고 빈천을 타고나면 빈천한 대로 지낸다라고 하였으니 타고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말한다네. 또한 시경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공소했으니 진실로 명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니 명이란 그 사람의 분수를 말하는 것이네. 하늘이 만백성을 낼 때 정해진 분수가 있으니 명을 타고난 이상 무슨 원망할 까닭이 있으랴. 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얘는 뭐니? 성글자의 태도는 어때? 뭐라요? 무조건 옳다고 보진 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분수에 맞는 사람. 그렇지. 본분에 충실하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본분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돼. 그치? 그런데 새우젓을 먹게 되면 달걀을 먹고 싶고 갈포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입고 싶어지게 마련이니 천하가 이로부터 크게 어지러워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농토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지. 끝없는 욕심이 항상 뭐를 일으킨다? 화를 일으킨다 이거지.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들은 중국 고사예요. 중국의 농민반란을 주도했던 인물들입니다. 고사가 근데 뭐죠? 옛날 얘기. 알겠니? 네. 그 뜻이 어찌 농사일에 안주할 인물들이었겠는가. 주역에서 짐을 짊어져야 할 사람이 수레를 탔으니 도적을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한 것도 이를 두고 말한 것이네 얘기하죠. 분수를 모르는 태도지. 분수를 모르고 이기심이 분수를 모르고서 욕심을 부르면은 그 이기심이 사회에 뭘 일으킨다? 혼란을 일으킨다 얘기하는 거죠. 알겠니? 그러므로 의리에 맞지 않으면 만중에 녹을 준다 하여도 불가한 것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재물을 모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더라도 그 이름에 썩는 냄새가 나게 될 것세 얘기하죠. 뭐니?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의로움과 정당한 노력이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이런 실학자들이 주로 뭐 있니?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했지. 어맹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다 주고 먹고 살고 있으면 지극히 불결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먹고 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그가 처한 곳은 지극히 지저분하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다 할 것이니 그 뜻을 미루어 보면 비록 만족의 녹을 준다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알만하더니 이 상을 통해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에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네 얘기하죠. 얘를 토대로 뭘 배운 거야? 나의 삶의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지? 신문과 외양에 얽어매이지 않는 성길자의 뭐니? 이 자목에 따르면 뭐니? 얘 어맹수 신분이 낮은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시했잖아. 얘는 뭐야? 이런 자기보다 한창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 교훈을 받고 깨달았지. 얘는 뭐다? 신분차별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신분과 외양에 얽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아주 견디기 힘든 경우를 당하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맹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었지. 진실로 마음속에 좀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어맹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이를 더 확대해 나간다면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이네 얘기하죠. 뭐니? 성인이 얘기하는 도와 일치한다고. 이거 뭐니? 어맹수를 그 정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야.
칭송하는 거지. 왜? 엄행수가 살고 있는 삶의 유교적인 가치관, 안분지족을 중시하는 그 삶의 가치관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선비로서 공공하게 산다고 하여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출세했다 하여 몸짓에까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니 엄행수와 비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걸세. 이거 결국 이 말로 뭐 하고 있는 거니? 당시 양반을 비판해요. 그렇지. 당시의 양반을 뭐한다? 풍자.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얘기하죠. 알겠니?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것이네. 자신에게 깨우침을 줬잖아. 그치? 어찌 감히 버타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 부르는 것일세 얘기하였다 얘기하죠. 그치? 알겠니? 엄행수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아까 전에 뭐 정리하긴 했지만 한마디로 다 싹 다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엄행수 기본적으로 뭐가 없는 인물이다? 욕심이 없다. 위선과 가식이 없는 인물이다. 네. 그죠? 분수에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만족하고 청렴한 인물이다 얘기합니다. 그치? 네. 그 자목은 어떻니? 반대요. 업신여기고 결국 허위의식을 지닌 당시 양반들 뜻하고요. 선글자는 어떻니? 네. 요런 위선적인 인물들 비판하는 뭘 강조하는 참다운 교우 네. 그리고 실질적인 것들을 중요시하는 이런 명분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죠. 그죠? 그러한 작가의 가치관을 대변한다 이거죠. 알겠니? 네. 이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주제 첫 번째 뭡니까? 어떤 인간성의 긍정이지. 그리고 또 평등사상 얘기하죠. 그죠? 신분차별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지? 평등사상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 직업의 기천이라고 얘기하는 직업의 차별을 뭐 하려 했다? 없애려고. 타파하려 했다. 얘기하죠. 그런 예덕 선생님과 함께 봤습니다. 이제